예, 저희가 준비한 두 주제, 먼저 4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재명 지사의 정말 측근인지 아니면 단순한 산하기관의 중간 간부인지 정치권의 공방은 여전합니다. 그런데 어제 국토위 국감에서는요, 이 논란의 중심 대장동 주민의 녹음 파일 하나가 공개됐습니다. 화면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당선이 되고 그 이튿날 대장동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오는 소리가 손바닥을 다루 뒤집는 거야. 이건 민간 개발 안 된다. 분당 성남의 마지막 남은 땅인데 원주민에게는 절대 피해가지 않게 해줄 테니 협조해달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연담을 신청해도 받아주지도 않고. 유동규 본부장한테 가라. 그 본부장한테 가면은 절대 피해 안 가게 해준다. 당신 어떻게 책임지자니까. 내 말이 시장 말이다. 내 말이 이재명이 말이니까 믿고 기다려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러면 화면을 저하고 좀 같이 보실까요? 예. 지금 구속 수감된 유동규 전 본부장이 과거 대장동을 찾아가서 절대 피해가지 않도록 하겠다. 대장동 주민들 반문했습니다. 어떻게 책임지느냐? 내 말이 이재명 말이다. 믿고 기다려라. 단순히 자기 정치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정말 측근인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제 원래 공무원 출신이 아닌데 공무원이라면 저런 말을 거의 못합니다. 자기 윗사람, 내 말이 바로 내 윗사람 말이다. 그런데 유동규 본부장이 이런 발언이 계속 있고 예. 그 외에도 여러 언론에 측근이다. 장비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유동규 본부장 쪽에서도 나오고 이재명 지사 시장 시절에도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 예. 만약에 정말 측근이 아니거나 별다른 관계가 아니면 사실은 이재명 지사가 시장 시절부터 큰 꿈을 품은 사람인데 이런 분들은 그걸 정리를 합니다. 완전히 딱 잘라서 기분 나쁘게는 안 해도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실세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적당히 경기도 내 성남시 내에 산하단체 많으니까 그런 자리 주고 실세가 아니라는 표시를 하는데 예. 이게 이번뿐만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고 이어졌다는 것은 특수한 관계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일 겁니다. 그 얘기인즉슨 이재명 지사가 암묵적으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재량을 많이 줬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보통 단체장이나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보좌진이나 그 밑에 공무원이 밖에 나가서 내 말이 시장 말이다, 내 말이 의원 말이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가만히 있지는 않죠. 근데 장해찬 평론가님, 이게 측근 얘기가 계속 측근설이 나오더라도 이게 곧바로 측근이니까 이재명 지사가 이 대장동 특혜역에 직접 관련 있다. 이렇게 연결짓는 거는 여러 단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측근이라서가 아니라 실제로 이 사업 구조를 보게 되면 성남시의 결재를 다 받게 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이재명 지사도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적용된 업무상 배임 혐의에 같이 적용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이야기들을 많은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 당시에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정관 등을 보게 되면 해당 사업을 추진할 때 도시개발공사 사장 대행이 혼자서 도장 찍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남시에 보고를 하고 시장에 결재를 받도록 정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된 이 서약서라고 할까요? 이 계약서를 보게 되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서명이 다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일부 문서에는 화천대유라는 이 하나금융 컨소시엄에 참여한 화천대유 회사 이름까지도 기입이 되어 있는데 그 서류에 이재명 시장이 직접 다 결재하는 사인을 해놓고도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말한다면 무능도 그런 무능이 없는 것이고요. 정상적인 업무 진행 절차였다면 신도시 하나를 개발하는 사업이고 토지 보상금만 1조가 넘어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꼼꼼하게 어느 회사가 어떻게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로 시장이 검토하지 않았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유동규 전 본부장과 이재명 지사가 2010년부터 인연을 맺었고 그 당시의 역사를 간략히 정리해주자면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이 분당의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장으로서 다른 조합장들과 함께 시장 선거 2주 전에 지지 선언을 합니다. 선거운동을 도와줬다는 건 그만큼 끈끈하다는 뜻이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인수위원회에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이 도시개발관리 분과 간사, 시설공단 임원 그리고 이재명 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다른 수많은 아파트 중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조합장으로 있었던 분당의 H모 아파트 5단지가 성남에서 첫 번째로 리모델링 조합 인가를 받습니다. 예. 이런 특혜를 받은 여러 가지 과거 사례들을 보면 매우 끈끈한 측근이라는 걸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는데 더 중요한 건 측근이라서가 아니라 사업 구조 전체가 성남시에게 보고를 하고 결재를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설령 유동규 전 본부장이 측근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같은 업무상 배임 혐의에 당시 시장의 책임도 함께 물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
저희가 쉼없이 달려왔는데 잠시 천천히 좀 가겠습니다. 천천히. 앞서 얘기했던 건 유동규 전 본부장의 발언이고 또 하나 측근이냐 아니냐 논란이 있는 게 바로 제 옆에 있는 이 화면인데요. 유동규 전 본부장 논문에 이재명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승훈 변호사님,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아니면 또 의구심을 가지면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의구심을 가지는 관계라기보다는 이재명 지사에 감사한다는 글을 올린 거고요. 실제 이재명 지사가 논문을 쓰면서 만약에 유동규 본부장에 대해서 감사한다 이렇게 썼으면 또 의미가 다를 수 있는데 예. 본인이 유동규 본부장이 자신이 어떤 친분을 과시하거나 어떤 관계성을 설정하기 주기 위해서 저런 글을 썼다고 해서 이게 측근이냐 아니냐 이런 건 좀 사실관계가 다를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선거 법정에 같이 참여했다더라, 친하게 찍은 사진이 있다. 이러한 걸로 측근을 구별하는 것도 적절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 사건은 측근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 사건 대장동 개발이 애초부터 불법성을 가지고 화천대유에 이렇게 돈을 몰아준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장해찬 평론가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제 만약에 이 사업을 절반을 공공개발로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화천대유가 다 가져가는 거 아닌가요? 그런 관점에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실제 처음에는 4,600억을 성남시가 가져가고 1,800을 민간 개발업자가 가져가는 겁니다. 그럼 70%였는데요. 부동산이 오르다 보니까 이게 이제 60%로 줄어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경제성 평가를 그 당시에 4천억 원을 화천대유가 가져갈 줄 알면서도 이재명 지사가 결재서류에 서명을 했다고 한다면 이건 업무상 배임이 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 경제성 평가가 1,800억 정도로 예상하는 상황에서 서명을 했고 그때는 70% 환수할 것으로 생각했다. 근데 이 경제성 평가가 잘못된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건 업무상 배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야당에서는요, 9년 전, 그러니까 2012년 보도까지 이 측근설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유동규 씨가 측근이 아니라고 잡아떼고 있지만 대장동 개발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쏠리던 2012년 한겨레 기사에서조차도 유동규 씨를 이 시장의 측근이라고 불리는 인사라고 소개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후보가 해당 기사를 가짜 뉴스라고 고발한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9년 전 한겨레 신문 기사까지 좀 봐야 됩니다. 이도훈 의원님. 원내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주장은 이재명 시장은 공영개발을 강조했는데 이 시장의 측근으로 불리는 인사가 여기 있고 느닷없이 이 사업에 민간 시행사를 참여시키는 걸 검토 중이라고 밝혀 당시 이재명 지사 측의 반박이 없었기 때문에 측근이다. 앞서 이승훈 변호사님은 이제 측근설이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하지만 또 이 지사도 본인이 측근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야당의 공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유동규 씨가 이재명 지사의 측근이라고 볼 수 있는 팩트는 차고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꾸 측근이 아니라고 하니까 왜 자꾸 부인하지? 그게 더 이상하네. 그냥 측근은 인정하고 측근을 잘못 다뤄서 이런 문제가 생겨서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하면 될 거를 자꾸 부인하니까 꼭 부인을 해야만 하는 무슨 사정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현재 민주당의 대선 1위 후보로서의 이재명 지사의 입장에서 오늘 현재는 지금 유동규 씨가 측근이 아니죠. 그렇지만 대장동 사업이 벌어졌던 2015년부터 작년에 경기도 관광공사에서 유동규 씨가 떠날 때까지는 측근이었다고 봐야겠죠. 이 지사는 측근이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는데 측근의 사전적 정의는 곁에 있는 가까운 사람입니다. 이재명, 유동규 두 분의 관계를 보면은 충분히 측근이라고 할 수 있고 이미 아까 한겨레 기사도 있지만 여러 언론에서 최측근, 핵심 측근 이런 식으로 많이 소개를 했고 그 기사를 본인의 이재명 지사가 SNS에서 올리고 코멘트까지 달았고 특히 가족 간의 형 돌아가신 이재선 씨하고 부인 김혜경 씨의 통화에서도 유동규 씨가 거론된 점으로 볼 때는 가족 내에서도 굉장히 거론이 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고 또 유동규 씨의 처와 이 지사의 부인이 또 같은 교회에 다녔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측근을 꼭 부인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 번 강조됐던 대로 측근이 아니라 하더라도 개발이 벌어졌을 당시에 이재명 지사가 시장이었고 유동규 씨가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서 또 사장 직무대리로서 이 사업을 수행했다는 사실 자체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규 씨가 만약에 그 지금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면 그리고 그거를 보고 받았다면은 이재명 지사도 그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지. 그건 측근이 아니고 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일입니다. 금태섭 의원님께 좀 더 본질 얘기를 좀 물어보겠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지사가 당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대장동 사업을 보고받았나?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 조례에서는 사업 예산이 성립된 때 시장에게 보고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한 1,800억대 이런 거대한 거액의 수익 구조를 독자 추진했을 가능성이 없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지사 측이 뾰족하게는 얘기를 또 안 하고 있다는 얘기도 많아서 이 부분을 금 전 의원님 시각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법적 절차적으로는 보고를 받은 거죠. 예. 좀 전에 장해찬 평론가도 얘기했지만 거기다 서명한 것도 나오고. 근데 이제 이것이 일상적인 업무거나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는 중요하지 않은 업무면은 아니 시장에 어떻게 그걸 하나하나 다 읽어보냐. 별일 없을 줄 알고 서명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예. 이 사업은 말씀하셨듯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 스스로가 본인의 치적으로 내세운 겁니다. 선거 때가 되면 저도 그렇고 누구나 뭐 재임 중에 이러저러한 일을 했다고 쭉 늘어놓게 돼 있지만 예. 이거는 단군 일의 최대 치적이라고 자랑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아하. 이거를 너무 자랑하다가 문제가 돼서 기소돼서 결국 재판까지 받게 된 건데 이거를 보고 없이 본인이 했다는 것은 유동규 본부장 스스로 혼자서 독자적으로 했다는 것은 참 생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해보면 지금 뭐 유동규 본부장이 뇌물 혐의로 구속이 된 셈인데 예. 이 액수나 이런 거를 보면 사업하는 사람들도 그 사정을 알거든요. 그냥 어느 정도 편의를 봐준 것으로 준 것인지. 그런데 지금 녹취록에서 나오는 얘기는 거의 지분 주장을 하면서 예. 몇백억 정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과연 유동규 본부장 독자적인 권한 내의 행위를 했으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물론 진상이 밝혀져야 되는 거지만 예. 현재까지 나온 걸로는 혼자서 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액수 규모로 봤을 때 일단 액수 규모나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만한 돈을 약속한다는 거는 그만한 역할을 했다, 고맙다 이게 되는 건데 그런 여러 가지 거를 종합해보고 또 이재명 지사 측에서도 항상 보도블록 하나 시 예산 100만 원이 들어가는 것도 시장 모르게는 할 수 없습니다. 자랑하셨던 분이 예. 5,300억을 시에 환수했다고 주장하는 사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 나는 그냥 서명만 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예.